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데 푸틴이 네. 참 이게 오지랖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요? 푸틴이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면 네. 곧 서방하고 좀 뭐 친해질 거다. 관계가 네.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네. 멀지 않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 하는 얘기가 뭐 나야 뭐 어차피 뭐 그런 뉘앙스예요. 나야 독재니까 그냥 계속 해먹으면 되는데 니들은 선거도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랬나요? 네. 니들은 선거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뭐 니들이 나랑 안 친하게 지내서 되겠냐. 네. 뭐 유가 계속 올라가 보면 감당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네. 아주 좀뭐 망언이죠, 망언. 네. 좀 여러 가지 좀 도발과 또 이런 심리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EJ를 한 달을 하면은 반 이상은 러시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종목도 그쪽에서 나오고 네, 그쪽에서 맞아요. 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 러시아의 전선 이동 얘기를 꺼내왔는데 이 때문에 어제, 그제, 오늘까지 뭐 러시아 관련된 정보들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런 얘기 전에 뉴스가 엊그저께 우리 둘이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아, 저 마리우폴 쪽에 오늘밖에 못 견딘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되게 안타까워 했었는데 그게 가짜 뉴스였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러시아 쪽에서 해킹해서 들어가 갖고 야, 우리가 이긴다고 해 하고 그렇게 적은 거래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 아조프 연대하고 우크라이나 36 해병 네. 연대 네. 그쪽에서 뭐 장갑차하고 많이 부셨다네요. 마리우폴 쪽에서 러시아 거를.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에 이 러시아 뉴스 없으면 심심해서 어떡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또 다른 뉴스가 또 생겨요.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양산하는 게 네. 주식 시장이니까 뭐 네. 다른 얘기가 또 커지면 그 얘기에 네.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이 시장을 또 기름을 부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다음 이야기를 또 바로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벌써부터 입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역으로 질문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유튜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누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쓰면 꼭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랬나요? 네,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 네. 뭐 누가 뭐 시장 뭐 대폭락을 할 것 같다라고 그런 네. 얘기를 하던데 불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불하지 않게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포커스 EJ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뭐 네. 저 날씨가 덥죠. 네. 지금 오늘은 안 더운데 네. 저 엊그저께 갑자기 여름이 온 줄 알았어요. 네. 상당히 덥습니다. 자, 포커스 EJ 시작합니다. 날씨 그거예요. 포커스 네.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 무더위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무더위 수혜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이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3월달이었다라고 뭐 그런 저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 두렵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저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뭐 좀 위험하니까 그런 조치들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 뭐 3월달이 역대 두 번째로 따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엊그저께까지는 정말로 더웠어요. 정말로 춥다가 갑자기 굉장히 더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상 기온 때문에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뭔가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저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얼마 전에는 나로호 관련해 갖고도 누리호죠. 위성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저 여름 수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5월달 이렇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때로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여름 수혜주를 들어가면 늦어요, 여러분들. 늦습니다. 자, 여름 수혜주라고 생긴 것들 한번
쭉 한번 전에 과거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빠르면 3월달 정도부터 움직이고요. 그래서 늦어도 4월달에는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남들이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요.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먼저 인지하고 먼저 선취매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첫 번째, 올해 굉장히 덥다 그러면 여름 수혜주들이 좀 투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들, 그리고 굉장히 좀 세게 추세로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 맥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제주 맥주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작년에 5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정확히 5월 26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요걸 뽑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거 1년 있으면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뭐 4월 13일이니까 5월 말이 보호회수가 풀리는 거니까 그 전에 움직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요거를 좀 뽑아왔는 제주 맥주를 좀 뽑아왔는데요. 자, 나중에 그렇습니다. 5월 말 이전에 팔고 나오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여기 테슬라 요건으로 저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상장할 재작년에 불과 100억도 안 되는 매출액이었어요. 근데 매출액들이 꾸준히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요거는 수제 맥주 관련주죠. 자, 수제 맥주 관련주인데 이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좀 드렸었죠. 농담 삼아서도.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주는 알코올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에탄올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었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죠. 미국 쪽에서 뭐 바이오 에탄 뭐 그쪽에 좀 15%까지 고함량된 거 그것도 허용해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장 초반에 창해 에탄올 상한가 가고 MH 에탄올 뭐 그것도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에탄올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자, 요런 것들은 충분히 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요게 주봉인데요. 자, 옆으로 한참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자, 요게 공모가가 제주 맥주가 3,200원이었어요. 자, 지금 뭐 3,150원 정도니까 공모가 아래에 있는 주가입니다. 자, 공모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헤매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꼭 공모가 위로 한번 강하게 슈팅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1년짜리 보호회수 들고 있는 기관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 기관들도 조금 팔려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좀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여름 수혜주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상당히 더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뽑아봤고요. 자,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빙그레를 또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요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유제품 가격이 굉장히 좀 인상이 되고 있죠. 자, 뭐 그 전에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뭐 그 차트에서도 뭐 처음에는 뭐 저 식용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식용유, 뭐 그 다음에 저 시리얼, 그러니까 곡물 관련 제품들, 그 다음이 이제 이 유제품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이,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구조가 굉장히 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들 마트 같은데 이 저 아이스크림 대리점에서 마트 같은데 이런데 납품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먼저 보조금을 줘요. 먼저 뭐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마트에다 먼저 보조금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통을 갖다 놓고 그거를 팔거든요. 그걸 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트에서는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거를 좀 싸게 팔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가격도 막 때로는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유통 질서에 해당되는 건데 뭐 요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자,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 이 유제품 가격, 원유 가격들,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 나오네요. 저 좌측에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연도별로 인플레이션 나온 거고, 우측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식용유, 뭐 그런 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저게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가격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 판매점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던데요. 그런 것들도 저도 한번 거기서 이렇게 사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평선까지도 전부 다 여기서 정배열 국면으로 딱 접어들었죠. 여기서 정배열 국면으로 딱 접어들어서 뭐 상당히 좋은 우측으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단 두 번째로는 빙그레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파세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 파세코는 뭐 오늘 관심 종목 탑픽으로 뽑을까 하다가 뭐 그냥 세 종목에 그냥 집어넣었는데요. 5분형 간편 설치 창문형 에어컨을 좀 올해 2022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인데 창문에다 설치하는데 이걸 5분이면 설치를 한대요. 뭐 굉장히 좀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근데 탑픽으로 꼽으려다가 그냥 뭐 말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며칠 전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어요. 뭐 요게 3월 말 정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또 LG전자 쪽에서 10년 만에 올해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조금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탑픽에는 집어넣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요거는 공략하는 방법이 딱 나온 거죠. 무상증자 물량이 3월 말에 상장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장이 됐죠. 그러니까 뭐 급하게 막 이렇게 덤빌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기술적으로도 이쪽에 작년 7월 달에 고점 찍은 자리, 그리고 2월 달에 또 고점을 찍은 자리 그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이것도 파세코도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쫓아가서 잡으면 안 되고 차분하게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무더위 이야기들을 건네주시니까 사실 가장 크게 관심이 가는 건 알코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이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주정 만드는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더니 뭐 창의 에탄올, MH 에탄올, 한국 알코올 다 상 찍었었죠. 네,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이트 진로, 제주 맥주. 마지막에는 국순당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웬만한 종목들은 뭐 다 올라온 거고 네. 뭐 그런 측면들도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재필 전문가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날씨에 이 종목들이 갔으면 막걸리 한잔 했을 텐데. 그러니까 방송 없었으면 지금 한잔하고 있을지도. 네. 근데 웬만한 평일날은 술을 안 마시니까. 네, 맞아요. 안 마시고 있겠죠. 네, 저도 마시지는 않지만 네,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로 저희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한국의 이계절 이야기를 했었는데. 뚜렷한 두 계절이 있다고. 네, 두 계절. 이 때문에 최근에 파세코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바로 질문도 주셨는데요. 스카이님께서 SCD, 이 회사 지금부터 뭐가 더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파세코부터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그냥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SCD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냉매, 밸브, 뭐 LG, 삼성이 납품하는 네, 기록이다라고 스카이님이 딱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실적 네.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뭐 1,700억 정도 실적 부분 증가되는 모습이고, 모아가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네. 부채 비율도 뭐 한 4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고, 전동기 모터가 전에는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한 50%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오네요, 매출이. 아마 뭐 그쪽 모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런 것들도 여름 수혜주에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가능은 한데요. 여름 수혜주로 노리고 들어가려면 보다 조금 이건 한 달이 건너서잖아요. 네. 납품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데 납품을 네. 하는 거니까 한 달이 건너서니까 보다 조금 여름 수혜주 관련해 갖고 노리시려면 직접 관련되는 걸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SCD 같은 경우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 여름 수혜주에 상관없이 뭐 실적을 베이스로 하든 뭐 좀 추세를 베이스로 하든 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맞는 것 같네요. 직접적인 종목이라면은 뭐 에어컨,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를 선택을 그렇죠. 하자라고 주시는 거죠. 맥주 이런 거. 아, 맥주, 소주, 예. 막걸리까지.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도 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EJ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야기 이후에 다음은 무엇을 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볼까? 고민을 또 같이 해주십니다. 자, 나는 똥손님께서는 여름 장마폭우 수혜주로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종목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거는 태풍 온다는 소리가 나오면 네. 그 조금 좀 태풍 오기 뭐 한 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전에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지름길이죠. 뭐 그쪽도 여름 수혜주 관련해 갖고 노려보시는 거 좋습니다. 지금보다 장마 이야기 나올 때 보자.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또 섹터별로 보셨거든요. 뭐 주정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하드 예. 그리고 이제 에어컨과 같은 기기들 같이 보셨는데 어떤 종목도 섹터 대장 탑픽으로 보시나요? 탑픽은 하이트 진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을 했는데 그쪽 방향이었네요. 네, 하이트 진로. 요즘 자, 좋죠? 이거, 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어제 우리 얘기를 네. 나눴었는데, 네. 뭐,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 요거를 이렇게 좀, 조정안을 발표를 한다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11시까지밖에 술을 못 마셨는데요. 저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못 마시게 해갖고 많이 눌러놨잖아요. 네. 많이 눌러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나이가 좀 있어서 새벽까지 못 마시지만요.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목이 말라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이 이렇게 좀 과음을 하는 분들, 처음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네. 이 소주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제품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소주 값은 2월 23일 날 요거를 7.9%를 올렸어요. 그 맥주 값은 3월 23일 날 7.7%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오죠. 리오프닝, 이거 풀어주면 양이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맥주나 소주에 술에 양이 많이 팔리게 될 거고요. 또 가격을 올렸으니까 마진율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하이트 진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전고점에서 지금 조금 좀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이쪽에서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때가 뭐 위드 코로나 막 그러면서 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제품 가격도 인상을 안 했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뭐 이게 좀 제품 가격도 인상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가격대 4만 원이라는 가격대 4750원이네요. 고점이. 이 가격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 그런 구간으로 보시고 차분하게 매집하듯이 잡아 들어가면 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재필 전문가님은 소주파이십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살련님께서 바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 이제 주류 관련된 종목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음주 단속도 강화를 할 텐데 음주 단속 관련된 종목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컨디션 있잖아요.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 그것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잠시만 한번 보죠. 야, 뭐. 오늘 생각지 굉장히 못한, 네. 많이 올랐어요. 저는 조금 이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과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네. 아,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오. 1.45% 정도 올랐으니까 네. 여러분들 HK 이노엔도 관심 네.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 단속, 이제 음주를 많이 해서 음주 단속이 강화되면 그러면 컨디션을 챙겨 먹자. 네. 그래서 이야기 주신 HN 이노 HK 이노엔. HK 이노펜 예. 이노펜 이노엔. 이노엔. 예. 아, 이 컨디션 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종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랑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구였죠? 저는 뭐 본인 아니었나? 컨디션 마실 정도까지 마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아, 예. 나는 그 정도 마신 컨디션 마셔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구나. 이 박스를 하나 드시긴 하셨는데. 예. 자,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더위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포커스 EJ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공격적인 긴축과 그리고 빅스텝 준비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출발하기 전까지 이 CPI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제 미증시는 빠졌는데 라는 관점으로 해서 시장 출발에 상당히 긴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미국의 3월 CPI 발표가요. 8.5%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보기 드문 숫자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번 이 숫자로 인해서 40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40년 만에 최고치가요. 이달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 연속 40년치를 새롭게 경신을 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미국의 CPI와 그리고 근원 CPI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은 CPI 결과 발표 이후에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이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증시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되었고 장 초반에는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사실 오늘 우리 증시 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원 CPI에 대한 수치가 6.5%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CPI와 근원 CPI의 이제 차이 이야기 때문인데 근원 CPI는 무엇이냐면은 에너지나 식량, 식품에 관련된 산업 제품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군들을 가지고 CPI를 측정한 겁니다. 물론 이 근원 CPI 역시도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CPI 압력에는 에너지와 식량,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변한 좀 이 불특정 악재가 리스크가 좀 되기도 했고 또 중국발 리스크도 있었다. 특정의 이유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식량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이끌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은요, 다음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지난 이 CPI 발표와 지금 CPI 발표와의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0.8%포인트의 격차로 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았고요. 이번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1.2포인트에 대한 상승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혹은 지난해 연말보다 지금의 증가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CPI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다면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 차트에 좀 선을 그어보면요. 파란색에 대한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데, 하늘색에 대한 이 주가 추이에 대한 추세가 우하향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방향성에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이 미국 내에서 전체적인 CPI 물가 상승에 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가장 이제 직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식품, 에너지. 그러니까 조금 전 이야기 드렸던 근원 CPI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부분으로 해서 대변해주고 있다. 사실 에너지라든지 식품에 대한 이 공급난 혹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한다면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봉합이 된다면은 빠르게 변환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CPI에 대한 압력이 이제는 좀 바뀌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달러화가 강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CPI가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미국에서부터 해서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 강력하게 나올 것을 전망하다 보니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강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수급이 없다. 원달러 환율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이 답답한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율 수혜주를 보자. 환율이 올랐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산업들을 보자.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했었죠. 자, 우선 이제 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 아마도 이 미국에서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근원 CPI에 대한 추세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8.5%에 대한 물가 상승 지표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 강한 이 긴축이라든지 공격적인 긴축이라든지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환경이라면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답답한 요인으로 5월달 FOMC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방은 잘 지켜줄지 몰라도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왜? 가장 큰 이유는 수급. 그리고 수급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좀 겪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측정되는 배당 이 부분들이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죠. 같이 투자를 해왔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들이 다시 역송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서의 달러에 대한 방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을 두고 이 달러 경기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기는 여전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년 우리나라 안에서 배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 배당금 지출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성과가 좋아진 면도 있지만은 외국인의 투자가 또 커진 만큼 수령해가는 배당금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경계가 4월 달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월 달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달러와 강세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18 이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경계령,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과 달러, 환율에 대해서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환율 상승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 수출 산업들을 본다면은 제가 반도체, 자동차 섹터들이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죠.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이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한 가장 높은 산업에서 의료기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금리 인상 스케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에 수혜가 되는 산업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보게 된다면 당연히 금융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은행, 보험, 그리고 음식료와 같은 방어주 역할. 근데 최근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 물가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뭐 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8원 20전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뭐 요거는 조금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어제 이 미증시 열리는 초반 때는 백지수 이하로 좀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왔었죠. 네. 근데 다시 이때 우리가 출발할 때는 100이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미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원 CPI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제 미증시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빠졌다기보다는 여전히 1,200원대 환율에 머물러 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1,200원대 환율이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급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연준의 네.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전망치도 지금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네. 계속 뭐 IB 같은 데서도 네. 매파적으로 뭐 이렇게 전망치도 변해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격적인 이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도 0.25%, 25bp가 아니라 50bp 혹은 일각에서는 100bp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0.25씩 올라갈 수 있었던 이 금리에 대한 보폭이 상당히 빨라지는 빅스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보는 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환율 보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내려올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편으로는 유로화에 대한 압박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요 국가에서 통화 정책을 각자 내놓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별화 전략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안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그 전반적인 이 경제 위기를 좀 겪다 보니까 ECB에서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이 스탠스를 따라가기가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달러 인덱스를 주요로 이제 만들고 있는 엔화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약세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달러를 경계할 장치가 지금은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엣지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수급에 대한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본다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보셔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 오전장과 오후장까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밸런스가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저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키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오늘로 하여금 키 맞추기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오늘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부재하다는 얘기고 섹터별로 했을 때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했을까 산업군을 본다라면은 운수장비,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섹터들에 대한 매수는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를 이룰 수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대형주 대부분 매도세 그리고 특히나 전기전자 쪽의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수급이 좀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풀어가려면은 환율이 바뀌어야 되고 환율이 바뀌려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면은 결국엔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라든지 공격적인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해소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봄바람 밤비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일본이랑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네. 뭐 우리는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뭐 서로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와 환율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중국은 위안화를 외환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고시한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좀 흔들리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이 시장 자체가 다르죠. 아무래도 달러화를 이루는 주요 통화이기도 하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선진 시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우리와는 이 통화 스탠스가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대한 위짝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흥국에 대한 통화는 약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통화인 원화가 약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보통은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뭐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는 주변 국가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상당히 주변 국가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다른 주변 국가들이 먼저 금리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먼저 선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전체적인 금리, 기준금리 각자 주요 통화의 기준금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보폭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대응이 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금리 수준을 좀 맞춰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의 물가 상승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금리를 먼저 맞춘 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거는 그쯤 하고요. 우리 마로니어 입사님께서 이가문 전문가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네요. 코리아 서키트 향후 네. 전망 좀 해달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 코리아 서키트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심데코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PCB 기업을 우리 뭐 어디에서도 심데코라고 부르는 사람은 잘 없죠. 예.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묶어서 저는 심데코라고 부르는데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가 상당히 견고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제가 이 심데코에 대한 소개 추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대놓고 심데코 추천 곧 있으면 이제 2주년 됩니다. 나는 이노와이리스 추천한 지가 그게 8,000원부터 추천했으니까 2017년도니까 5년인데? 5주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심데코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항상 같은 방송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이제는 이제 같이 하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심데코. 일단은 제가 PCB 기업들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심데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각자의 매력은 좀 다르다. 근데 모두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텍은 D램 때문에 더 좋고 대덕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좋고 코리아 서키트는 스마트폰 수요 때문에 좋고 라고 각각의 매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코리아 서키트를 좀 심텍과 대덕전자 비교해서 본다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시간적인 차이를 이야기 드리겠고요. 보시면 대덕전자도 현재까지 최근에 와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에 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코리아 서키트, 심데코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높이가 아주 대단하진 않죠. 뭐 제가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주가가 제가 이 종목을 지난 이 20년 6월 달과 7월 달에 얘기했기 때문에 13,000원권에서 35,000원대까지 아직 3배 정도가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뭐 심데코와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올라왔는데 일단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뭐 다른 매력으로 했을 때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시기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플립칩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뜨겁습니다.
뭐 FCBGA라고 부르기도 하고 FCCSP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플립칩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신데코 모두 다 좋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좀 없을까요? 지금 네. 뭐 후공정 장비 쪽도 네. 지금 뭐 그 장비를 못 구해갖고 안달이다라고 네. 뭐 상당히 좀 발주해서 네.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발주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공급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TSMC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증설을 많이 하는 상태이고요. 여기 그 증설에 맞추기 위해서 PCB 기업들에 대한 증설도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장비 기업들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좀 바쁘고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예. 뭐 일단 뭐 그러면 네. 하긴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야 뭐 해결될 부분들이니까 뭐 증설을 많이 한다라는 건 나중에 더 많이 만들겠다는 뭐 그런 얘기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증설 투자 뉴스 나오면은 주가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은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한다라면은 돈을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이 올라요. 그리고 네. 반도체 쪽이 정책적으로도 네. 지금 뭐 초격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뭐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5%까지 확대해 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있고 그렇던데 네. 뭐 어쨌거나 뭐 정책적으로도 새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좀 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벌써 이제는 절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네요. 네.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역시 여름철 수혜주 중에 뭐 좀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일전자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여름철 수혜주들 중에도 뭐 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뭐 어떤 계기가 되면 확 이렇게 시원하게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신일전자는 뭐 어떻게 좀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분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서 한번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좀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수는 천천히 하시되 원래 주식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자, 매수는 색시같이 그리고 매도는 매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던져줄 때 그냥 확 던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격언대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자, 요거는 냉방기기 왜 여름 수혜주 중에 가장 좀 끼 있게 움직이냐 하면 냉방기기의 매출이 뭐 거의 좀 선풍기가 뭐 5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뭐 전자기기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냉방기기 쪽에 매출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끼 있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1분기에 에어 서큘레이터 있죠.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만 일찌감치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지는 다른데 뭐 저 단체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에어 서큘레이터 판매량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1분기에 비해서 한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조짐이 좀 보이죠. 얼마나 여름에 아까 뉴스를 봤듯이 뭐 3월 달에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 그러고 기상청 뉴스에도 올해 뭐 상당히 덥다 그러고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로자들 더위 안 먹게 뭐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자, 실제로 이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 이런 거 팔리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으니까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그전에는
좀 이때 2018년도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끼 있게 움직이지를 못했었는데요. 왜냐하면 2018년도 실적이 정점이었어요. 그때가 매출액이 한 1,700억 가까이 됐었고 영업이익이 한 15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뭐 영업 매출이 1,459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6억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또 2020년에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뭐 1,700억에 62억. 자, 그 정도였으니까 뭐 전에 조금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죠. 근데 작년에는 매출액은 전에 그때 많이 나왔을 때 그때보다 넘었습니다. 매출액은 넘어선 모습이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96억으로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뭐 시가총액이 여기 한 1,670억 정도 되는 그 정도니까 뭐 절대적인 수치 그걸로는 조금 비싸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요거는 항상 좀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 그런 국면에서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가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도 굉장히 좋은 거 있었죠. 저런 거 남해화학 같은 것들 오늘도 상당히 급등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뭐 아직까지 요만큼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쌀 때 그때 다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에요. 아마 이 신일전자나 여름 수혜주들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면 아 그때가 싼 때였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매집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를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차분하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뭐 일단 1차로 한 2,8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앞에 이 수익률표를 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좀 반가운 순위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순위 최고의 원준 종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원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수익이 날로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IT에 대한 이야기를 건넬 때가 저도 참 즐겁고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주목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고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요. 뭐 많은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앞으로 이제 이 물가 상승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좀 빅스텝 이와 같은 좀 압박이 있다라면은 전반적으로 환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IT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비 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큰 기업을 보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 중에 한 종목이 한미반도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장비 회사인데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로 해서 시장에 크게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 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에 이 매출 비중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치고 있는 것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상당히 그 규모가 커졌죠. 지금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앞으로 중요한
패키징하는 데 있어서 뭐 식각 이후에 뭐 기타 등등의 장비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화권에 납품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화권에 납품을 했지만은 결국에 연결고를 따지게 되면은 미국의 수요에 대해서도 상당히 근접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TSMC 주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TSMC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기업이 증설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증설 효과에 대해서 장비 공급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 또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조심스럽게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예상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 자료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인데요. 상당히 중국 비중이 좀 큽니다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중화권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미국의 수요로 접결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TSMC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부담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지난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지난해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이상의 실적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박스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크로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1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박스권 하단 15,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이 되면 요거 간략하게 하나 대답을 좀 해주시죠. 자, 시청자님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 중에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식각 장비, 식각 깎는 거, 네. 식각 장비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라고 네. 그렇게 물어주시네요. 사실 반도체 공정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공정 보기도 하거든요. 웨이퍼 단계, 전공정, 후공정.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8단계 정도 보게 되는데 이 공정이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정을 하나하나 쪼개게 되면은 한 200여 개의 공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답변을 사실 듣기 전에 유튜브에 답변을 먼저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러려면은 작게 만드는 데 대한 공정에 대한 장비, 얇게 만드는 데에서의 뭐 PMP부터 해서 시각 기술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요소의 이 8공정에 이 시각 공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답변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시간이 또 벌써 나갔어요. 몇 마디 하다 보면.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